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중간 조치예요. 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제반의 법리를 설명드려서 소유자, 점유자, 집합건물에서는 그렇게 납부 주체고 공동주택 관련된 그 관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입주자, 사용자 모두가 납부 주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경락인이 승계되는 범위는 공용 부분에 한해서 승계된다. 그렇게 먼저 납부 그 대상자로서의 그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 소묘시효 법리가 여기 개입이 되는데 관리비 채권은 3년의 소묘시효 적용을 받고 완성 전에는 분할 납부, 완성 후에는 그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부당이득이 아닌 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을 전제로 하여서 그 다음부터 액션을 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실 때 다 준비 운동하시고 달리기 시작하시는 것처럼 이제부터 달리셔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면 그런 어떤 준비 운동을 장착하시고 나서 정확히 이렇게 어떤 변론이랄까요?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사전 조치라는 기둥축을 잘 세워두셔야 중간 조치부터 그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질을 품고 달리시면 되니까 이 중간 조치부터는 이제 실제 대응을 해나가셔야 될 때 이런 조치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촉장 발부, 내용 증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독촉장과 내용 증명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이점으로 각 그 영역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장과 내용 증명의 공통점은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여기 다시 짚어드리는데 그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중단하되 6개월만 중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이전의 단계예요. 독촉장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6개월이 중단이 소멸시효가 되고 다시 같은 채권에 대해서 행사했을 때는 6개월이 계속 중단되지는 않지만 그래 분할 납부 유도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독촉장이든 내용 증명이든 소멸시효를 6개월 동안 중단시키는 데는 공통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액션을 취하려고 하실 때 그런 독촉장 내용 증명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그 대응하신 부분을 남겨두셨을 때 이게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까지 아셔야 더 원하시는 방향의 취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독촉장과 내용 증명의 주된 차이점은 이따가 이제 또 화면 보시면서 제가 구체화 시켜드리겠지만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독촉장과 내용 증명은 크게는 우체국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지 여부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홍길동 씨한테 체납관리비가 1,000만 원이니 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런 규약 몇 조에 따라서 납부하세요 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내용 증명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내용 증명 받으시면 일단 이렇게 좀 뭐 내라 이런 약간 문서가 날라오면 걱정을 하세요.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용 증명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끼리 당사자 간에는 굉장히 움찔움찔 하시는데 내용 자체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효력은 없어요.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내용 증명에 당신이 1,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니 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채권자를 믿고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기재됐다고 전제는 하지만 그 말씀이 다 안 맞을 수 있어요. 체납관리비는 5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1,000만 원이 체납됐다라고 적어서 보냈다는 거, 이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이러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을 채무자한테 보냈다는 것 자체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가 내용 증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후속 조치에서 강의 드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심판을 하실 때 말로도 이렇게 전화 통화하셨고 발로도 이렇게 뛰어가셔서 뭐 그 방문이나 이렇게 건물 문 두드리셔서 어떻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는데 말로도 발로도 뛰신 게 아무런 그 증거를 안 남고 다 증발해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중간 조치를 남겨두신 게 다음에 후속 조치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발로도 뛰시는 거를 제가 뭐 막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리인이 있다고 가정을 부두게 해볼게요. A라는 변호사와 B라는 변호사가 원고 피고 대리인으로 이제 법정에서 공방을 하는데 A라는 변호사는 서면 100페이지 이상을 써서 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를 붙이지 않은 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내시는 주장 위주로 서면을 100페이지 썼고 이쪽 B라는 변호사는 그 피고로서 대응을 하실 때 한 줄을 적어냈어요. 어떻게 적어내셨냐면
A라는 그 변호사의 서면상의 주장은 뭐 소장상의 기재 내용은 주장만 있을 뿐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줄 적어냈어요. 100페이지 서면에 대한 대응 서면이 딱 한 줄 적혀 있거든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결론은 이 한 줄 적으신 분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예를 들어 관리비 납부 고지서라든지 이런 입증 자료나 규약이나 이런 거는 기반으로 갖고 계셔야겠지만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우리가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다라는 거를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중간 조치의 자료가 사실 필요한 경우가 많으세요. 독주장이 되든 내용 증명이 되든. 근데 좀 더 객관적인 중립적인 사람이 당신이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는 서면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하시는 내용 증명이 좀 더 효율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내용 증명은 소멸시 후 3년 흘러가는 것을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이 서면을 저 사람한테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독촉장보다는 내용 증명이 좀 더 효과적이실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구체적으로 이제 독촉장 내용 증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장은 제가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정말 양식에 불과하고 저도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훌륭하게 변형해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귀하의 관리비가 다음과 같이 3개월 이상 체납되었으니 확인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규약 몇 조에 의하여 법적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뭐 기일 내에 완납을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시고 제가 여기에 기재해 놓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꿀팁은 분할 납부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 그냥 그 관련 규정은 몇 조, 그 다음에 여기 당구장 표시하셔서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 더 적으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실무상 경험을 다 이렇게 버무리셔서 베스트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문서는. 대신에 독촉장을 보내시는 건 이 문서를 그 사람한테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해줄 객관적인 제3자가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안 받았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독촉장 수령 확인증 해서 제가 여기 양식에는 분할 납부를 원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양식을 또 별도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앞에 양식도 그렇고 이 뒤에 양식도 그렇고 이 분할 납부 부분은 다 기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이런 양식으로 만든 이유가 나중에 말씀드린 지급밀려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 그러니까 소 제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을 내실 때도 다 이 틀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독촉장을 보낸 바가 있으시면 지급밀려 신청하실 때나 소액 사건 심판하실 때 이거를 소감 제1호증 이렇게 붙여내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문구랑 그 법원에 내시는 걸 거의 비슷하게 가시면 또 일관되게 계속 가시기 때문에 좀 편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했다 그렇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겸사겸사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부분은 아까 우체국이라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 증명을 해준다. 이 문서를 저 사람한테 보냈다라는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편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체납관리비를 응용을 하시면 채권자,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그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소유자나 점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내실 때 소유자, 점유자 모두에게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약이 없으시니까 같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부를 준비하셔야 돼요. 세부. 이거는 채권자 보관용, 채무자한테 발송용, 우체국이 갖고 있는 보관용 이렇게 세부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고 상대방한테 보낼 거랑 그거를 증명해줄 제3자가 갖고 있을 거. 세부를 준비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장당 가격이 매겨지거든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거를 뭐 장수를 아끼기 위해서 한 장에 양면 인쇄를 하셔도 두 페이지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독촉장 양식과 비슷하게 한 페이지로 끊어주시는 게 제일 속이 편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되 중요한 것은 내용 증명에 기재된 그 주소 그리고 성명 그 부분이랑 앞에 우편물 봉투에 있는 주소와 성명이 다 일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가셨다가 뭐 전자 우체국을 통하시지 않을 경우, 인터넷 우체국이 아닐 경우에 오프라인으로 열심히 적어서 가셨는데 한 부 덜렁 가져가시면 또 복사할 곳도 막 찾아다니셔야 되는데 2부 더 챙겨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3부, 본인 보관용, 상대방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이렇게 그 내용 증명이 중간에 우체국이 A라는 사람한테 B 사람한테 보냈다는 걸 증명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3부를 그러니까 준비하셔야겠다라는 게 법리를 아시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3부 준비하셔야 되고 그 내용 증명상의 주소 성명 기재와 그 다음에 그 봉투에 있는 거 모두 다 일치되셔야 되는 점 그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서도 제가 이걸 좀 헷갈리지 않고 통일화되게 이렇게 하시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까 그 독촉장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그래서 수신인은 이제 그 점유자, 소유자가 될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수신인은 그래서 어디에 소유자, 점유자로서 규약 몇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아까 규정이 선행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처음에 근거 규정을 이렇게 1번이나 뭐 기타 이렇게 1번이라는 표기 없이 그냥 적으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수신인이 경락인이에요. 경매를 통해서 이제 경락인이 승계를 받은 입장의 법리를 적용하셔야 될 때는 아까 강의 잘 들어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용 부분에 한해서만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냥 내용 증명 보낼 때는 아직 법적 조치는 아니시니까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 범위는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전체 그 채널 관리비는 1,500만 원이다. 뭐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거 공용 부분 자르기가 이렇게 1,000만 원은 지금 똑 떨어지는 예시지만 뭐 되게 복잡해요. 계산이 힘드시다 그러면 그냥 1,500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어요. 내용 증명 보내실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자체가 진실을 담보하진 않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보냈다라는 입증으로 남으시는 게 더 유효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경락인이 수신인이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공용 부분까지 골치 아프시게 반영 안 하시고 그냥 다 포괄해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러므로 발신인은 관리규약 몇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에게 체납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게 된 바, 규약상에 이런 독촉 관련된 규정이 있으시면 그 조문 기재해 주시면 되고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 몇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이 1, 2, 3번은 여러분들께 강의 드렸던 지금 전반부 내용이 다 버무려져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후속 조치 제가 지금 면역 신청과 소액사건 심판 강의 드릴 텐데 그 내용까지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께 이런 서면의 샘플을 아주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아까 제가 100페이지 서면과 한 줄 서면을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엑기스만 딱딱 들어가고 여기에 살을 붙이시는 정도로 하셔야지 골자가 없이 주장만 있으시면 주장일 뿐이에요. 근거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 딱 처음에 못을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채무자가 그 납부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예고편을 하시면 나중에 법적 대응으로 진짜 가실 때 이런 걸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내용 증명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갖고도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발뺌할 때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 하면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증명 형태로 하시면 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냥 당구장 표시로 분할 납부 또 유도하시는 문구 적으셔도 되니까 항상 이런 틀을 갖고 계시면 틀이 또 한계가 될 수는 있지만 기반은 될 수 있어요. 근데 틀을 딱 안 잡고 계시면 여기 뭘 적어야 되더라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시면서 막 아까 공용 부분만 승계된다는데 이러면서 막 꼬이세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우리 소위 말해서 지금 좀 시험 가는 코너를 말씀드리면 핸드폰만 봐도 기능이 되게 많이 추가되잖아요. 여름철에는 에어컨만 봐도. 근데 그냥 고장이 안 나는 거는 단순 기능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법리를 풀어낼 때도 기반을 잘 세워두시면 부수적인 거를 생각하시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소송으로 가시는 게 힘들다는 거는 점점 꼬이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심플하게 기반을 이렇게 잡아두시고 이게 제가 그 체납관리비의 납부 관련된 제가 먼저 강의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중간 조치, 후속 조치 이 약간 목차처럼 구조를 잡았는데 이런 어떤 강의 들을 때도 한번 이거를 표현해보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뭐 행복 있고 슬픈 감정이 밀려올 때도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 석 줄 정도로 메모하는 일기장처럼 좀 자기의 감정을 좀 기재하면 좋은 일도 정리가 되고 막 골치 아픈 일도 좀 정리가 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법리를 풀어내실 때도 체납관리비 강의에서 원칙, 규정, 그 다음에 그 규정 위반했던 부분,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어떤 틀을 갖고 가시면 대여금이든 뭐 다른 금전채권 아닌 법리들도 기본 골자가 다 누락 없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관리자분들은 특히 이미 관리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기본 갖고 계시는 마인드에 좀 이런 부분이 보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취급 수수료의 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두 매로 본다. 이런 게 또 그냥 제가 설을 푸는 게 아니라 다 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은 그냥 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이 되니까 한 페이지로만 줄간격을 아주 타이트하게 어느 정도 보이게만 하시더라도 한 매로 그냥 끝나실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이 딱 정리하시면 좋겠고 욕심껏 더 붙여 내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런 경우는 복잡한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하실 때 그때 더 살을 붙여 내시는 게 좋아요. 항상 이렇게 법적 공방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보여주고 싶은 욕심을 조금 내려두시고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하나씩 히든 카드를 꺼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쪽의 방어 방법을 보시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양면 기재 이런 것까지 골치 아프게 가시지 마시고 한 매로 딱 가볍게 시작하시고 좋게 결과 나오시면 딱 가볍게 끝내시면 되고 만약 복잡해지실 것 같다 그러면 법적 대응 가실 때 더 붙여내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마음이나 어떤 비용이나 세이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채권자의 채권 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채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의 문서를 이 사람한테 보냈다라는 건 증명된다는 사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